이게 처음에 시작한 게 황운하지 이거죠. 그래서 방송을 좀 재밌게 진행하자면 네가 뭔데? 황운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 위대한 우리 깊고 멀리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큰 뜻을 모르고 네가 뭔데 그 나대 어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님의 크고 깊은 뜻을 모르고 왜 헛소리하고 나자빠졌어? 아 재밌다. 어디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문파죠. 일종의 문파2. 최강욱, 박은정, 추미애 한패거리 아닙니까 다. 정치적 컨텐츠가 검찰 때리는 거, 검찰 개혁 그것밖에 없는 자들. 자기의 정체성이 그것밖에 없는 자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 개혁을 안 하려는 대통령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도 거기에 부화 내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명인의 마을 등등 이재명 친명 커뮤니티에도 바글바글 선동당해갖고 이상하게 다 그쪽 사람들이 강력히 반대하긴 하더만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 사람들. 그래서 또 다른 형식의 비명이 이재명 흔드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뭐 그렇게 각각 자기 원칙에 충실하게 하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냐, 주장의 보편성을 갖고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 정치적으로야 뭐 다 각각 그렇게 도모할 수 있는 일이지. 보편적 기준으로 그러한 임명이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뼈를 때리는 비판을 이들에게 할까요 말까요? 저의 일격으로 이들의 뼈가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검찰개혁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맨 위에 세워놓고 이재명을 흔드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자들의 타골 뼈를 때려서 한번 부러뜨려 볼까요? 원하십니까? 옛날에 제가 한 말에 답이 있는데 요지는 그 양반들 그분들의 주장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인사정책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인사조치다. 이게 그 양반들의 비판의 핵심 요지죠. 그런 프레임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옹이님 빙고! 제가 할 말을 야옹이님이 해주셨습니다. 웃기는 꼬라지, 웃기는 소리다 이거예요. 야옹이님 빙고, 제가 할 말을 정확히 대신해 주셨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직책 자체가 있는 게 말이 돼? 얼마나 그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이 정파적으로 기울어진 주장이고 신념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진정한 검찰개혁은 민정수석 따위가 없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 비판 안 하잖아. 정파적으로 유리한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정파적으로 유리하게 검찰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바꾸겠다. 이 얘기, 이런 속셈. 이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어댄다 이 말이에요. 꼭 이번 오늘은 그래서 아니죠. 애초에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그게 뭔지, 적폐청산이 뭔지, 검찰개혁이 뭔지 그거를 따지지 않고 동상이몽으로 막 한 다음부터 그게 흐트러지니까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거죠. 언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인지부터 얘기해야죠. 우리는 차분히 따져보는 사람들이잖아. 민정수석이 무슨 뜻이에요? 왜 또 민정수석 수많은 비서관 중에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이야기가 많아요. 검찰이 캐비닛 들고 정치에 자꾸 개입하는 거. 그 주어 MK정님 주어 자리에 검찰 두 글자 자리에 민정수석 집어넣어 보세요.
누구가 캐비닛 들고 정치에 자꾸 개입하는 거, 그 누구 자리에 검찰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제를 이해해야죠. 민정수석은 첫째, 민정수석은 직책이 수행하는 실제 업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직한 제목입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기만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정명사상에 의거해 볼 때 민정수석 비서관이 실제로 하는 일과 민정수석이라는 타이틀이 조화로운 관계에 있습니까? 민정이 도대체 뭡니까? 다 그 이름에 현혹되고 있는 거죠. 사정수석을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일이 얼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곡된 이름입니다. 사정수석이라고 하면 모든 게 명료해집니다. 그거를 민정수석이라는 요상한 이름으로 덮은 데부터 진실이 가려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민정수석이 아니고 사정수석입니다. 청소년은 가라, 청소년은 사정 뭐 이러면서 이상한 19금 같은 생각을 할 테니까. 자, 한자에 조사하여 바르게 하다. 사찰을 포함하죠. 사정이라는 것은 조사하여 바르게 하다. 수사, 감찰, 사찰, 정보 수집, 등을 포함하는 명사죠. 맞습니까? 조사하여 바르게 하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될 때는 숙청도 포함되죠. 정치적 숙청. 민정수석은 저승사자입니다. 민정수석은 저승사자입니다. 임기 중 이재명 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최쌤이 거들어줄지도. 정당하게 위기에 몰리면은 제가 더 위기로 몰 거고, 부당하게 위기에 몰리면 제가 나설 거고, 언제나 저의 원칙은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사정수석 비서관이 저승사자입니다. 누군가들에게. 맞습니까? 여기까지 뭐 영재를 점검해 봅시다. 민정수석이라는 마일드한 모호한 이름으로 불리는, 자, 쓰자. 민정수석이라는 마일드한 모호한 이름으로 불리는 사정수석 비서관은 누군가들에게 저승사자인 게 대한민국의 분명한 사법적 현실이다.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이것부터, 이 명제부터 점검해 봅시다. 저것을 발음을 사법적 현실이라고 해야지 사법적 현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법적 현실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사법적 현실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 누군가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나열해 보면 구체적 문제점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옵니다. 문장 좋고 시대순으로 현재든 과거든 일단 막 얘기해 보세요. 누군가들, 저승사자한테 벌벌 떠는 누군가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일단 제가 부패 공무원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일단 부패 공무원부터 말 읽기처럼 부패 공무원. 자, 그 다음 쭉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아가는 성인들이시니까 답을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민주 인사들 또 포함되었죠. 그죠? 정치적 반대 세력도 포함되었죠. 야당 인사들.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엠바이터님
굉장히 비정치적 용어인데 굉장히 설명력이 있어.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예. 부패 비리 공무원들 혹은 민간, 뭐 재벌 이런 것도 해당되고, 민간 공직을 막론하고 부패 세력들. 검사들도 해당될 수 있죠. 한마디로 대통령 빼놓고 다죠. 맞습니까? 가능성으로, 잠재적 가능성으로 그 누군가들, 저승사자로 민정수석, 사정수석을 느낄 누군가들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빼놓고 다죠. 맞아요? 맞습니까? 가능성으로 대통령 빼놓고 다 사정 대상입니다. 사정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죠.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정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통은 지금의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고, 저는 공식적 제도로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름은 다르겠지만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에 존재하는 비서관 직책의 객관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직자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면, 그리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이름 보셨잖아요. 모든 공직자 아닙니다. 민간인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이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주로 그러냐 안 그러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는 공직자죠. 근데 반드시 공직자만이 아닙니다. 재벌들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에 100%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전칙 명제가 될 수 있냐 없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정수석 생각에 따라 움직이겠죠. 아니요. 대통령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사정수석이 사정을 수행함에 있어 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그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사정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사정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정의 내용을 보면, 또 사정의 결정 과정을 보면 법치의 탈을 쓴 인치 그 잡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전부 법률기관, 법률을 이용해서 사정 대상을 선정하고 선택적으로 실제로 사정을 수행하지만, 그 사정 대상의 선택 과정과 그런 것, 사정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치죠. 법치가 아니고. 인치의 수단이 법일 뿐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사정수석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제도의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대통령의 사정행위가 대한민국 법률들을 통해서 관철되는 거죠. 여기서 곧바로 이야기의 점프. 대한민국 빼놓고 유럽, 일본, 미국에 이러한 직책이 있을까요? 답 없습니다. 자, 어느 나라도 이런 직책이 대통령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 얘기예요. 우린 제도. 그 대통령 자리에 누가 오든 민정수석 자리에 누가 오든 제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
방송 시작 전에 세계 각국을 수사해 보았습니다. 예, 뭐 이미 확고하게 선 판단이 있었죠. 권위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 민정수석 비서관 같은 자리가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면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역시 짐작대로 없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왜 민정수석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까요? 권위주의 통치의 산물입니다. 즉 독재국가의 잔존물이에요. 예, 북한, 중국, 러시아는 있죠. 권위주의 국가, 아까 말한 법률의 형식에 기댄 인치, 그게 독재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 통치의 잔존물입니다. 예, 그러니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코미디 같은 짓을 한 것이고 그 코미디 같은 짓에 박수친 사람들이 얼마나 코미디를 함께 만들었는지 그거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측면이죠. 검찰 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거기에 아무 의심 없이 박수친 우리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박수친 사람은 속았던 거죠. 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속았던 거죠. 근데 왜 잘 속을까? 그 얘기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았던 건 맞는데 딱 속기 좋은 심리 구조가 왜 형성되었을까? 속을 준비가 왜 다 되어 있을까? 그거는 이제 바이어스, 그 기울어진 편견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죠. 왜 우리는 다 속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 단순히 속았다, 피해자다, 이게 100% 익스큐즈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조국이라는 상징성에 속은 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있는 거죠. 예, 앞으로도 계속되죠. 근데 어투를 보면 또 재즈 카페의 냄새가. 검찰 개혁이 너무 간절했던 이유부터 짚어봐야 됩니다. 간절할 이유가 없는데 간절했던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노무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노무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 검찰 개혁이 우리에게는 간절했을까요? 좀 거시적으로 보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나라와 국민들이 온통 신경을 써야 될 중대한 과제였어야 될 이유가 정파적으로는 있는데 정말 나라 전체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주장하기가 힘들어요. 노무현이 검찰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죠. 맞아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슈와 그 이슈의 해결을 위한 사회의 발걸음이 순식간에 흐트러진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즉 정치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대통령이, 개혁적인 대통령이 어떤 개혁적인 발걸음을 이렇게 국민과 함께 나서서 이게 잘 되려 그러는데 검찰이 엉뚱한 수사를 갑자기 펼치는 순간 이 진행되던 개혁 발걸음이 산으로 가버리고 나라의 모든 관심과 핵심 문제가 이 특정 개혁 인사의 부정부패 비리가 있냐 없냐로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나라 일이 정주행이 안 되는 거죠. 도로에 계속 사고 요인이 가고 있는 차를 옆에서 들이받아버리는 차량이 계속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검찰 개혁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나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부가 하는 AI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중국에는 AI 없습니까? 검찰의 폐악질을 보면 어떻게 검찰개혁이 간절하지 않아. 그 잘 생각해 보세요. 검찰개혁 한답시고 검찰이 폐악질하도록 검찰을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폐악질 당한 놈이 빙시이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검찰을 이제 반어법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을 개혁하면 안 돼. 정말로 개혁 정책을 주변에 흔드는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려지지 않고 확실하게 해치우려면 검찰을 자기가 꽉 쥐고 있어야 돼. 검찰의 독립성을 부여하면 안 돼. 근데 노무현이 추진한 게 뭐야? 검찰의 독립성이야. 자가당착 그 자체죠.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이에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그걸 추진한 게 노무현 정부야. 검찰은 이전 권위주의 정권처럼 권위주의 정권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검찰을 썼듯이 뭔가 개혁하고 뭔가 진보하려면 그 정권은 그 정치 세력은 검찰을 꽉 쥐고 있어야 돼. 근데 자기가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해서 개혁적 진보적 정책도 하고 검찰 수사기관의 독립성도 하고 탈권위주의도 추진하고 모순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자초한 일입니다. 그 검사와의 대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틀어져 버린 게 검찰하고 싸우느라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세월이 다 가버렸어. 즉 민주진보 정치의 핵심 아젠다 담론이 엉뚱한 것으로 바뀌어 버렸던 얘기예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민주화된 나라를 원하신다면, 검찰 개혁이 된 나라를 원하신다면 민정수석 자리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정답 주세요. 아까 민정수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도 따져봤잖아요. 없애야겠죠? 근데 저는 없애는데 반대합니다. 없애는데 반대합니다. 전제가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하신다면, 민주화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전제를 깔았죠. 미쳤냐? 없애게.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습니다. 검찰 목줄 딱 걸어놓을 핵심 고리가 민정수석입니다. 미쳤습니까? 빙시입니까? 민정수석 자리 지금 없애게. 검찰개혁을 꼭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노예가 되어서 검찰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핵심 자리를 없애버려요? 빙시입니까? 언제나 무엇이 더 중하고 급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데? 그게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냐고.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좁기 때문이에요. 그것밖에 안 보기 때문이에요. 검찰개혁이라는 미망의 세상 다른 일을 하나도 안 보기 때문에 저런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바보입니까? 검찰을 꽉 쥐을 수 있는 제일 적격인 사람을 민정수석에 임명해서 검찰이 헛짓 못하도록 딱 눌러놓고 다른 중요한 일을 해야죠. 지금 임명되는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의 사명을 짊어진 민정수석이 아니고 검찰이 헛짓 못하도록 검찰을 꽉 쥐고 있어야 되는 민정수석인 거예요. 그 말은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집중하는 일은 검찰개혁이 아니란 뜻입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진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제 하나만을 붙잡고 지랄 발광하는 저 세력은 구태정치죠. 그게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 하면 늘 있는 도가 아니다. 상도가 아니다. 옛날의 시공간적 정치적 맥락에서 가장 뜨겁고 중요한 과제처럼 여겨졌던 것을 완전히 달라진 상황과 환경에서 여전히 고집하는, 유통기한 지난 좁은
기준과 프레임으로 새롭게 바뀐 시대에 더 넓고 큰 일을 하나도 못 보게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그 목줄을 이재명이 쥐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친문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친문 세력입니다. 친문 세력이 검찰개혁이라는 가치 언어를 동원해서 이재명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가치 언어 아니에요. 정파적 술수의 언어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정권에서 완전히 밀려난,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난 문파 잔당 세력이 과거의 깃발 가지고 현 정부를 흔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체예요. 그 가치 언어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기로 크게 마음먹은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흔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딱딱딱 이해되십니까? 정치를 좁고 낡은 잘못된 프레임 안으로 밀어넣는 잘못된 정치 행위예요. 멋이 중한 뒤. 지금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해야 할 일이 정말 뜨겁고 기묘하고 격렬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과거에 잘못된 이통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 그때는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텐데 이재명이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당시 그 윤석열 검난 등등 벌어질 때 문재인 정부가 최강욱 등등이 조국 등등이 외치던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감하고 답답해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2019년, 2020년, 2021년 때 그때는 나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을 텐데 때였는데 우리끼리는 다 통하지 알지.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절교하기 전까지 나왔던 얘기를 청기누설을 해드리자면 본인이 생각하는 재벌개혁, 경제개혁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사회경제개혁인데 나는 그거에 동의했어요. 그때. 한 번도 검찰개혁의 열망을 이재명이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왜? 미쳤어.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속 시원해하는 답을 드릴까요? 항상 대통령 권력 잡고 대통령 권력 잡으면 검찰을 꽉 쥐고 있어. 그럼 돼. 헛소리들 하고 나자빠졌어 진짜. 항상 민주정권이 집권하고 검찰을 집권한 민주정권의 개로 꽉 붙잡고 잘 써먹어. 뭔 놈의 검찰개혁이야. 헛소리를 하고 있어. 검찰개혁하고 싶어? 언제나 정권을 장악해. 권력을 잡아. 그리고 검찰이 헛짓 못하도록 자기 목적을 위해 쓰도록 꽉 잡아. 검찰을 써. 왜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내세우는 거야. 자기 발목을 자기한테 자기가 수갑 거는 거지. 조국혁신당이 문파 집합당이죠. 이재명 하는 일 족족마다 발목을 걸 텐데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큰일 아닙니다. 이재명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하고자 하는 일을 작살내는 최고의 적임자는 접니다.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게 조국혁신당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